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유치 전략 짜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초등학교가 방학을 시작합니다. 올 여름방학은 늦게 시작하는 데다 14일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줄어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국도나 지방도를 관광도로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관람객들을 태워 강릉 경포 일대를 운행했던 전기버스가 방치됐습니다. 버스가 고장났기 때문인데 수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유치 전략 짜기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용역을 실시해 32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100여 곳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부 발표는 아직이지만 강원도와 각 시군은 유치 전략 짜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춘천시는 지역 특색에 맞는 21개 중점 유치 기관을 발표했습니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에너지 데이터 분야와 청정 이미지를 부각한 환경 분야, 바이오 산업진흥원과 연계한 바이오 분야, 문화, 관광 분야 등입니다. 이재수 시장은 춘천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공공기관 직원들의 선호가 높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춘천이 갖고 있는 그 서울과 춘천 간의 실제 물리적 거리의 어떤 접근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하고 또 청사 건립 부지 제공과 이전 기간 임직원에 대한 주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혁신도시를 유치한 원주는 의료기기와 보건 분야에서, 강릉은 해양과 대기, 환경 분야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철원과 인제, 양구하천, 홍천 등 접경 평화 지역에서는 통일연구원과 국방 분야 공공기업 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에 구분을 두지 않고 최근 용역을 실시해 32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기관의 규모와 인지도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을 정했고 국방개혁과 관련해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거기에 강원도의 정책과 산업과 연관된 한국임업연구원과 코레일 계열사 등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시군 간 유치 경쟁보다는 공공기관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통 등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 문제와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지만 교통, 교육, 문화 이런 정주 기반 시설들을 좀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지만 내년 서울과 부산 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당과 정부 차원의 세부 계획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밀려오면서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자녀들의 여름방학 언제 시작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주부터 초등학교가 방학을 시작하는데 올 여름방학은 늦게 시작하는 데다 14일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강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교 수업에 여념없는 초등학교 교실. 등교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불편했는데 요즘 좀 많이 써봐서 견딜만 해요. 특히 하루 5교시 내내 말을 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경에 김이 낄 때도 있고요. 또 제가 평소대로 목소리를 내서 말하면 아이들이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목이 좀 아플 때도 있고. 학생도 교사도 얼른 방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방학은 늦게 시작하는 데다 줄기까지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절반가량이 이번 주 방학해서 평균 17일을 쉽니다. 중학교는 8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 14일 동안 방학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역시 8월 둘째나 셋째 주부터 방학에 들어가 평균 11일만 쉽니다. 예년 같으면 여름방학은 대개 한 달가량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방학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12일에서 14일이나 줄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여름방학을 닷새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평균 40일 이상 휴업을 한 탓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 학습 일정 맞추고 수업 일수 이런 것들 다 채우다 보니까 입시 준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을 길긴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한 해 190일인 수업 일수를 13일에서 최대 19일까지 줄여줬습니다. 이처럼 휴업한 날이 많다 보니 여름방학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폭염 속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하는 날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감염 공포에다 여름방학마저 줄어든 삼중고에 우리 학생들은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도가 충청북도에 비해 청년 인구 유출이 많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한때 충북 인구수와 비슷했던 강원도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병선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2년 강원도의 전체 인구는 155만 명, 충청북도는 이보다 15만 명이 적은 140만 명이었습니다. 소폭의 등락은 있었지만 강원도는 꾸준히 150만 명 이상을 유지해 작년에도 154만 명으로 집계됐고 충북은 20만 명이 들어 지난해 160만 명이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불과 6만 명 차이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다릅니다. 지난 1993년 강원도의 0세부터 39세까지 인구수는 106만 명, 충북은 97만 명으로 강원도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강원도가 61만 명, 충북은 68만 명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강원도 청년 인구 43%가 줄어드는 동안 충북은 30% 감소로 막아낸 겁니다. 어디에서 나온 차이일까?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이곳의 일반 산업 단지에는 LG와 SK를 비롯한 반도체 계열사들이 모두 입주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과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은 공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만 20만 명이 고용돼 있고 1,0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도 7곳입니다. 반면 강원도의 제조업 종사자는 6만 명, 1,000명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은 아예 없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를 해와서 총 부가가치 그 비율을 보면은 전국 대비 18%에서 19%가 높습니다. 강원도에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 원주시가 참가한 하이닉스 유치전은 청주 공장 증설로 끝났고 2009년에는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었지만 청주 오송에 밀렸습니다. 특정 지역을 밀어주기 위한 그런 가중치를 적용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악연은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원주 기업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것이 유력했던 현대 엘리베이터는 충북 충주로, 춘천이 경쟁했던 방사광 가속기도 청주 오창에 내주었습니다. 인구 구조가 노령화하는 와중에도 제조업 종사자를 꾸준히 끌어들여 젊은 인구를 늘린 충북과 제조업 유치에서 총체적인 실패를 맛본 강원도.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 수가 40세 이하 인구의 역전을 불러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관람객들을 태워 경포 일대를 운행했던 전기버스가 몇 달째 방치돼 있습니다. 버스가 고장났기 때문인데 수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 뒤편의 공터. 버스 한 대가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은 듯 버스 외부는 색이 바랬고 타이어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버스는 지난 2014년 녹색도시체험센터가 문을 열면서 운행을 시작했던 23인승 전기버스입니다. 당시 강릉시가 민간업체로부터 기부받은 것으로 이 전기버스에 방문객을 태워 경포 일대를 돌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이 이용할 정도로 제법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버스가 고장나면서 그냥 세워두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손을 쓰지 못하고 망가진 전기버스를 방치하는 이유는 막대한 수리비 때문입니다. 버스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2억 원. 2013년 만들어진 옛 모델이라 고장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더 보태 새 버스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2억이 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한 3억 5천이나 4억 정도는 구입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렇다고 새 전기버스를 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속에 지자체마다 예산을 절감하는 분위기여서 구매 비용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녹색도시 홍보에 활용됐던 전기버스가 고철덩어리 취급을 받는 애물단지 신세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용이 감소하면서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국도를 관광도로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관광공사는 국도와 지방도, 시, 군도를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도로로 조성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인제 남전리 국도 44호선 스마트 복합 쉼터를 시작으로 전망대와 농산물 판매대 설치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양구 해안면 내 무주지를 사들여 해당 토지를 경작한 주민들에게 수의 매각과 대부를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수복 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매각과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5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초 무주지를 국유화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하거나 대부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 대상은 수복 지역의 원주민과 정책 이주자, 또 이들에게 매매나 증여, 상속으로 토지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리고 수복 지역에 전입해 일정 기간 토지를 점유하고 경작한 사람입니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환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186명으로 경기 87명, 서울 38명, 인천 23명, 강원 11명 등 85% 이상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야외 활동 감소와 긴 장마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산란한 뒤 부화할 기회가 줄어든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신임 회장에 이정훈 삼척시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이정훈 신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원도 최고 다선인 6선 의원입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춘천시 의회에서 열린 제211차 임시회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투표를 거치지 않고 추대를 통해 이정훈 삼척시 의장을 신임 회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2020년 특별전 불심 깃든 쇳물 강원 철부를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2층 기획 전시실에서 엽니다. 이번 전시는 고려 초기에 주로 만들어져 강원 지역에 남아있는 철불만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철불의 내부를 관람객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아울러 철불의 3D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소형 거푸집으로 나만의 철불 수호신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들이 수업 일수 감축에 따른 방학 중 업무 가중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방과 후 교육사들은 긴급 돌봄을 통해 업무 과중에 시달린 상황에서 수업 일수마저 줄어든다면 방과 후 교실 운영과 돌봄은 방과 후 교육사의 몫이 된다고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한 인력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보조교사를 투입하고 합극당 정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 찰옥수수 재배 농가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홍천 찰옥수수 축제가 드라이브스루 판매 방식으로 열립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올해 옥수수 재배 면적은 예년과 비슷한 861헥타르로 6,992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소비자 가격도 20개 한 상자에 10,000원, 30개 한 상자에 1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옥수수 판매 촉진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늘푸름 홍천 한우 프라자에서 찰옥수수 축제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화천 지역 복지시설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화천구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문을 닫은 경로당 88곳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 복지시설을 5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고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또 사내면과 간동면 등 3개 권역별 종합복지관과 화천 종합사회복지관은 10명 이하가 참가하는 실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복지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저소득 노인 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인제구는 사업비 8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46명을 배치하고 도시락과 반찬 배달 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또 주거 취약계층 노인 20명을 선정해 위생과 방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동 목욕 차량을 이용한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와 노인 건강진단 사업을 펼칩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사랑 약국이 지정 운영됩니다. 양구구는 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약국 8곳을 생명사랑 약국으로 지정해 생명 지킴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명사랑 약국은 자살 위험이 높은 약물 구매자에게 사용 목적을 조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